집을 준 다음 해 겨울밤 김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나가주세요. 문틀이 손바닥보다 차갑게 느껴졌고 제 목소리는 낯선 사람 목소리처럼 떨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김민수의 눈빛은 굳어 있었고 영희는 팔짱을 낀 제 바닥을 보았습니다. 이 집은 이제 제 명의예요.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짧은 문장들이 바늘처럼 꽂혔습니다. 숨을 깊게 쉬어도 가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저는 노원구 33평 아파트에서 10년을 혼자 살아왔습니다. 1980년대 새벽 도시락, 야근, 주말 파출로 모은 돈으로 1990년 드디어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과 울었습니다. 전전세는 끝났다. 그 말이 등뼈가 되어 오늘까지 버텼지요. 2022년 가을 김민수와 영희가 찾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살아요. 쓰러졌던 날을 떠올리며 김민수는 말끝을 달랬고 영희는 평생 모실게요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흔들렸습니다. 겨울 복도에서 들리던 남의 집 아이 웃음소리가 그날은 우리 거실로 들어오는 소리처럼 들렸으니까요. 좋다. 같이 살자. 준호와 민지가 손뼉을 쳤고 저는 도시락과 유치원과 온 가족 저녁상을 머릿속으로 차려놓고 밤을 새웠습니다. 문제는 공간이었습니다. 김민수네 전세 25평. 5 식구가 살기엔 비좁았죠. 김민수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엄마 집을 제 명의로 옮기면 대출도 유리하고 더 큰 집도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명의를 내 이름으로? 어차피 나중엔 제게 오잖아요. 세무사 말도 그렇고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종이만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대로 계시면 돼요. 평생 모실게요. 동네의 말들이 등을 밀었습니다. 효자다. 상속세 생각하면 지금이 이득이다. 남편 사진 앞에서 며칠을 맴돌다 결심했습니다. 좋다. 내 명의로 하자. 2022년 12월 15일 등기소에서 도장을 꾹 눌렀습니다. 팔이 가벼워졌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손바닥 안쪽이 오래도록 얼얼했습니다. 변화는 가볍게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자마자 영희가 말했습니다. 거실은 손님 오실 때만, 평소엔 방에서 쉬세요. TV 소리도 줄였고 발자국도 줄였습니다. 한 달 지나 냉장고, 설거지, 빨래가 분리됐습니다. 세제 냄새가 달라서요. 김민수는 전기가스비를 들이밀었습니다. 엄마가 24시간 에어컨 켜시잖아요. 스위치를 길게 바라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불을 끄면 마음도 꺼지는 기분이었죠. 아이들 말이 가장 깊게 박혔습니다. 할머니 방 냄새 나요.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는 손님이구나. 3월 독감으로 일주일 누웠을 때 문 밖에서 괜찮으세요? 한 번 전화로는 택시 타세요. 4월 낙상으로 응급실에 갔을 때 보호자라는 없음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엎드린 제 이름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김순자. 이 이름이 내 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퇴원날 현관에 검은 여행 가방 2개가 놓여 있었고 김민수는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원래 내 집이었는데. 김민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예요. 그날 밤 통장 속 남편과 모았던 숫자들을 쓰다듬다 새벽 4시에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바람이 뺨을 사정없이 때렸고 동네 풍경이 남의 집 창문처럼 낯설었습니다. 지하철 벤치에 앉아 다짐했습니다. 울지 않고 끝까지 간다. 문자 안내가 울렸습니다. 첫 차가 들어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노원역 플라스틱 의자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역무원은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 곳은 없었지만 고개는 끄덕여야 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옷 몇 벌과 약봉지, 통장 하나. 숫자를 세보니 고시원비를 내면 6달이 한계였습니다. 1,000원이 안 무겁던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스쳤죠. 편의점 커피를 아껴 마시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검색창에는 남의 이야기 같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증여, 내쫓김, 요양원. 문장 속 인물들이 제 이름을 빌려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러움보다 먼저 올라온 건 분노였습니다. 내가 왜... 그 문장이 등에 깃대를 세웠습니다. 오전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박순희가 저를 보자마자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짧게만 말했습니다. 길게 말하면 눈물이 길어질 것 같았으니까. 박순희는 한숨을 내쉬며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집 넘긴 지 1년 됐는데 요양원 얘기 나오더라. 정말금은 전세금 2억을 건넸지만 용돈도 끊겼다고 했고 김춘자는 이웃에 더 심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들이 조금씩 제 쪽으로 돌았습니다. 각자의 사연은 다르지만 한숨의 길이는 비슷했습니다. 노원구청 법률상담 창구에서 변호사가 현실을 말했습니다. 증여가 끝났어도 부양 의무 불이행이 분명하면 증여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예요. 병원 기록, 문자, 증인. 단어들이 줄을 섰습니다. 비용이 걱정이냐는 제 표정에 상담사는 덧붙였습니다. 무료 상담 지원 제도 있어요. 바닥이 완전히 꺼지지 않게 잡아주는 말이었습니다. 밤 24시간 카페에서 시간을 죽였습니다. 컵에 매달린 물방울을 손가락으로 떼어내며 생각했습니다. 혼자 싸우면 지칠 것이다. 그때 편의점 사장 박미란이 의자를 끌고 와 앉았습니다. 며칠째 보이시네요. 도와드릴 데 있을까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짧게 뱉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박미라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관이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그날 오후 복지관 상담사 김아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우선 쉼터로 가시죠. 안전이 먼저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워요. 말투는 단정했고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쉼터 첫밤 5살 위 김영순과 방을 같이 썼습니다. 김영순은 말했습니다. 전세금 3억을 줬는데 연락이 끊겼어. 2층 박미자는 사기였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가짜였어. 이야기는 기가 막혔지만 서로의 체온이 올라갔습니다. 울기만 하지는 않기로, 내일 복지관에 가기로 우리는 작게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구체적 지도를 받았습니다. 부양약 정서가 있으면 유리해요. 명예 이전 당시 접수 서류에도 흔적이 남아요. 머릿속에서 오래된 장면이 번쩍였습니다. 서류철에 스테이플, 유성펜 도장, 급히 적은 손글씨.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각서 같은 게 있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그게 열쇠예요. 밤 김민수에게 한 줄을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쉽게 포기할 줄 알았니? 지켜봐. 보내고 나니 속이 내려앉았습니다. 분노가 방향을 얻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회복으로. 갑자기 선명해진 한 장의 메모. 잉크가 번진 모서리.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등기소로 간다. 상계동 고시원. 월세 35만 원. 창문 대신 유리문으로 복도 빛이 스며드는 방. 화장실은 공용. 2평 남지. 그러나 문 안쪽은 제 호흡이 허락되는 구역.
거울 속 얼굴은 마르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눈동자의 중심은 또렷했습니다.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싸우려는 사람. 방바닥 위에 노트를 펴고 시간의 줄을 그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명예 이전, 부양약정서 2023년 1월, 2023년 2월 냉장고 설거지 빨래 분리, 2023년 3월 독감 일주일, 간병 방치, 2023년 4월 낙상, 입원 보호자 없음, 2023년 11월 짐가방 퇴거. 문자 캡처를 묶었습니다. 엄마 입원했다. 와줘. 바빠요. 간호사가 해주겠죠. 병원비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얼음 조각 문장들이 폴더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차가운 기록이 뜨거운 증거가 되는 순간 손끝 떨림이 멎었습니다. 노원역 근처 이경민 법무사 사무실. 이경민은 제 노트와 영수증 캡처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핵심은 부양약정서입니다. 원본을 찾거나 등기 접수 서류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집에 있지만 민수가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경민은 바로 답했습니다. 등기소 열람으로 갑니다. 내일 같이 가시죠. 말이 똑바로 서 있으니 허리도 똑바로 섰습니다. 등기소 창구 유리 너머로 서류 처리 건너왔고 직원이 페이지를 넘기다 손끝을 멈추었습니다. 여기 2022년 12월 15일 증여등기 접수. 그리고 있었습니다. 본인 김민수는 모친 김순자를 평생 부양하고 의료비 생활비를 책임지며 함께 거주하여 정성껏 봉양한다. 선명한 서명과 도장. 제 입에서 짧은 소리가 튀었습니다. 이거네요. 프린터가 드르르 잉크로 길을 그었습니다. 길은 종이에서 제 발끝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이경민은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다만 방심 금지. 증거는 세겸 원본, 사본, 증인. 저는 이름들을 불렀습니다. 박정희, 경비원 김성호, 이웃 최윤정. 이름을 부르니 장면이 붙었습니다. 장면이 붙으니 문장이 단단해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민수였습니다. 엄마 뭐 하는 짓이에요? 정당한 권리를 찾는 중이다. 집은 제 명의예요. 약속은 내 서명이다. 잠시 침묵 뒤 김민수가 내뱉었습니다. 그건 형식적인 거였잖아요. 속으로 답했습니다. 형식은 약속의 모양이다. 모양을 버리면 내용이 무너진다. 법정에서 보자. 통화를 끊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유리컵의 차가움이 경계를 그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희가 고시원 1층에서 기다렸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아 한참 말이 없더니 낮게 꺼냈습니다. 소송 취하해 주세요. 민수 회사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희 문제. 나는 내 삶을 지킨다. 영희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저는 문장을 짧게 끊었습니다. 길게 끌면 마음이 풀리니까요. 소장이 송달되고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12월 2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경민은 주의사항을 건넸습니다. 감정 대신 사실. 요약 대신 구조. 목소리는 낮게.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문장은 짧게, 호흡은 길게. 숨이 길어지면 두려움이 짧아집니다. 밤에는 남편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 집을 지키러 간다. 사진 속 미소가 심박을 천천히 내려앉혔습니다. 아침 박순희, 정말금, 김춘자가 고시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이구나. 짧은 격려가 등을 밀었습니다. 지하철 창밖으로 12월의 가지가 앙상했지만 하늘은 높았습니다.
오늘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원고로 서기로 했습니다. 법원 현관 금속 손잡이가 손바닥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 공기는 얇고 무거웠습니다. 나무 벤치에 광택, 서기에 낮은 호출, 판사의 단정한 시선.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원고 김순자. 심장이 한 방 놓쳤다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경민이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사실만. 이경민이 먼저 섰습니다. 본건은 부양 약속을 전제로 이뤄진 증여입니다. 피고 김민수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를 퇴거시켰습니다. 부양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 취소를 구합니다. 말끝마다 근거가 붙었습니다. 증거일 부양약정서 원본. 증거의 입원 기록 보호자 없음. 증거 3 문자 캡처. 증거 4 이웃 박정희 진술.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있었고 원고가 따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생활비 지원도 했습니다. 이경민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지원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피고 측은 침묵했습니다. 기록되는 침묵은 말보다 정확합니다. 박정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날 복도에 언니 짐이 나와 있었고 언니는 울고 있었어요. 아들은 돌아섰고요. 피고 측 질문이 이어졌지만 박정희는 짧게 잘라 답했습니다. 갈등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제가 단상에 섰습니다. 선서문 글자를 읽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평생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명예 이전 후 한 달도 안 돼 거실 사용을 제한했고 냉장고, 설거지, 빨래가 분리됐습니다. 독감으로 일주일 누웠을 때 오지 않았고 낙상 입원 때 보호자는 없음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 귀에 조금 낮게 들렸습니다. 낮아야 멀리 갑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묻고 싶었던 걸 물었습니다. 원고가 부담을 주진 않았습니까? 저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TV 소리를 줄였고 거실 출입을 줄였습니다. 불편이 있었다면 대화로 풀었겠지요. 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판사가 김민수를 보았습니다. 입원 당시 방문하지 않은 사유는? 김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일이 판사가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도 김민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은 사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때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영희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민수를 몰아붙였고 아이들 앞에서 어머니를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 말이 아이들 입으로 나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백이 법정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똑 하고 끊어지고 이어졌습니다. 끊어진 건 미련, 이어진 건 방향. 이경민의 최후 변론은 간결했습니다. 부양 약속을 전제로 이뤄진 증여, 그리고 그 약속의 불이행. 법은 정을 대신하지 않지만 정을 훼손한 약속 파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원고의 노후는 문서와 기록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피고 측 변론은 짧았습니다. 짧은 변론은 길게 남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론 종결. 판결은 2주 뒤 선고. 나무망치 소리 대신 사람들이 길게 내쉰 숨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벽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차가운 벽이 생각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이경민이 말했습니다. 오늘 잘 서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섰고 2주는 버틸 겁니다. 2주 뒤 판사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주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문.
피고 김민수는 원고 김순자에게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1동의 소유권을 반환하라. 또한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 문장이 끝나자 세상이 아주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 사이로 제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길을 찾았습니다. 이경민이 제 팔을 살짝 꼬집었습니다. 이겼습니다. 얇은 종이가 제 등뼈가 되어준 날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김민수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멈춰 섰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제 엄마는 엄마를 지킨다. 말은 더 길지 않았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주인이 바뀌니까요. 경로당 문을 열자 박순희 정말금 김춘자가 한꺼번에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저는 손등을 펼쳤습니다. 집 돌려받았습니다. 환호가 터졌고 몇몇은 울었습니다. 내가 우리 희망이다. 정말금의 말에 어깨가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제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자의 늪에 놓인 다리 한 칸이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집으로 돌아가는 날. 현관 비밀번호는 그대로였고 문이 열릴 때 고무 패킹 소리는 예전과 같았습니다. 가구 배치와 벽지는 달라졌지만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는 같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불을 켰다 껐다 해봤습니다. 켤 때마다 방의 윤곽이 또렷해졌습니다. 윤곽은 경계이고 경계는 자리. 자리를 되찾는다는 말이 그제야 몸으로 이해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주방 서랍에 투명 파일을 꽂는 일이었습니다. 부양약정서 원본 사본, 병원 기록, 문자 캡처, 증인 진술. 라벨을 붙였습니다. 생활 한가운데에 문서와 기록을 놓았습니다. 정으로 시작했지만 경계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정을 오래 가게 하려면 경계가 필요하니까요. 복지관 소개로 주 3회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밥그릇을 나르자 제 안에서 녹슨 부분이 기름칠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좋아해요. 퇴근길엔 파 한 단을 샀고 집에서 파전을 부치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름 소리와 저녁 바람이 부엌을 반으로 나눴습니다. 경계는 나누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게 도와주기 위해서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 김민수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야윈 얼굴. 문을 열어 거실에 마주 앉자 김민수는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줄었다. 실망은 남았다. 아이들을 핑계로 삼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화는 짧았고 긴 침묵이 각자의 책임을 데려갔습니다. 준호와 민지를 위한 교육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넣되 직접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경민 명의의 신탁으로 관리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무죄니까요. 다만 성인이 되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사실을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사랑은 길게, 책임은 또렷하게. 집은 조금씩 제 취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침실 벽지는 연분홍, 거실엔 관엽식물, 베란다엔 페퍼민트. 아침이면 화초에 물을 주고 체조를 하고 작은 밥상을 차립니다. 오후엔 급식실로, 저녁엔 드라마 한 편. 이전과 다른 건 제 마음이 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눈치도 밟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바닥. 그 바닥은 문서와 기록 위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례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정으로 시작했지만 문서로 지켰습니다. 부양의 약속은 말로만 두지 마세요. 방송 후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용기 얻었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증거부터 모으세요. 약속은 문장으로, 문장은 서류로, 서류는 생활로.
6달이 지나 저는 거울 앞에서 등이 곧다는 걸 자주 확인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라벤더 주머니를 손에 쥡니다. 향은 희미하지만 분명합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것들이 저를 지탱합니다. 박순이는 농담처럼 말합니다. 순자야, 내 승소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야. 저는 웃습니다. 그럼 다음은 자조 모임을 만들자. 이경민은 흔쾌히 약속했습니다. 법률 지원 제가 맡겠습니다. 석양이 베란다 난간을 붉게 칠하는 저녁, 저는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김순자. 74세의 초보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초보자. 인생은 마지막까지도 새로 배우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과목명은 경계 그리고 존엄. 출석부에 제 이름을 적고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베란다 유리창에 제 얼굴과 노을이 겹쳤습니다. 둘 다 제 것이었습니다. 내일도 이 집에서.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실화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